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제 21년 5월이 되었는데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이 큰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인 이 세금, 증세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6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 전월세 신고 제도 있죠. 그리고 사전청약 제도, 뭐 이 세 가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책들인데, 이제 5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6월 달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이슈가, 이벤트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 변화가 이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혹지 않은 폭등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심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공급량에 따라서 또 이 심리적인 영향이 이 매수세를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그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요. 이 남아있는 이슈들과 이 이슈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바꾸게 될지, 이 향로를 바꾸게 될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늦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지금 수도권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매도세가 꺾이고 매수세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6월 이전에 이 세금 때문에, 세금 이슈 때문에 증여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를 선택한 분들도 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은 경우들, 그리고 갈아타기 위해서 급매물로 내놓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비과세를 보면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이 세금 낼 각오하고 갈아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6월이 지나면은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비과세가 아닌 세금을 감당하면서 갈아타는 것은 이전보다는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왜 이제 6월이 지나게 되면, 올 하반기가 되면 또 수도권에 큰 이 웨이브가 돌아가게 될지, 최저가가 바뀌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쪼여져 오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쉽게 매수하기도 어렵지만 쉽게 팔지도 못하는, 거래가 전반적으로 막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점입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본격적인 증세, 6월 달부터 이 최고세율도 바뀌고요. 그리고 양도세율 중과율도 10%포인트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파는 분들이 있는데, 이 10%더 늘게 되면은 과연 팔까요? 팔기 어렵겠죠. 자,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주택 물량, 기존 주택 물량도 공급의 하나죠. 이게 시장에 이제 출회될 가능성이 감소된다. 어디서부터? 상급지부터 감소가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결국 차선지를 택할 수밖에 없겠고, 경쟁하게 되면서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 한 단계씩 상향될 수 있는, 지금 이전까지 19, 20, 20일 오면서 호가가 계속 바뀌어왔죠. 그런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 호가가 강하게 말아져 올라가는 것은 좀 저가 매물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0억 구간에 갇혀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상급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바뀌는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거죠. 아무래도 21년은 20년의 하반기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일 텐데, 이 저가, 특히 이제 수도권 이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이 호가가 밀어져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늘어났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던 데를 보시면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물론 눌려있던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만, 뭐 최근에서야 좀 올라갔지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매수하기도 힘들지만 매도하기도 어려운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늘면서 상급지에 대해서 물량 감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지 않았지만 같은 호재를 받는 지역들은 풍선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이 재건축 강성이 강한 지역, 말을 안 해도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이 활성화, 절차 활성화이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이 가능한 예상 지역들의 그 저렴한 금액대를 가진 지역들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사전 청약이 있는데 여기 물량 상당하죠. 상당한 물량이 이 사전 청약에 풀리긴 하지만 여기에 여부에 따라서 또 종료가 되면 당첨되신 분과 당첨되지 않은 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자는 다시 이 서울부터 또 수도권 지역까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잡아둘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22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드는데, 서울과 경기 다 더 줄어드는데 이렇게 돌아서는 수요들, 이연 수요들, 지연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 수요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가격의 이 불균형은 안정되기는커녕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22년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월 말부터 5월 넘어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분위기 바뀌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서울이거든요. 자, 5월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확실히 줄고 매수세가 늘어나는 이 모양새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인데, 자, 보시면은 이전의 시장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죠? 이때, 매도세, 많을 때 가격은 오히려 매수세는 줄어 있고, 그리고 이 매도세가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매수세는 강하게 붙고, 이게 반대 강성이거든요. 반대 강성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꺾였죠. 지금 이제 5월 넘어오는 구간이 여기인데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또 매수세는 올라가고 있죠. 이런 크로스 라인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데, 이제부터 이제 6월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5월부터 6월 달까지 시장 움직임을 보면 올 한 해에 또 큰 움직임이 또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의 경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도세가 줄어들면 물량 감소라는 것이거든요. 매수세는 늘어나고,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지금 사는 거를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대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거래가 터지고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가격은 밀어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뭐 투자하는 상품들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초반에 이제 말아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경기입니다. 경기. 자, 경기도 보면은 경기가 이번 20년 하반기부터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웠는데 서울과는 그래프가 달라요. 서울은 좀 견조로운 그래프를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끝에서 끝이었죠. 보면은 자, 여기에 매도세가 정말 컸던 20년 구간, 여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매수세는 뚝 떨어져 있죠. 뚝 떨어져 있고, 지금 이 시장까지 올 때 이 가장 뜨거웠던 20년의 하반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매도세는 거의 붙었죠.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 매수세는 위에 아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일산, 뭐 고양 지역 급등했고, 그 외 수도권에도 계속 급등이 나오는, 뭐 수원도 그렇고 급등이 나오는 지역들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매도세가 늘어났는데 다시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또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꺾였거든요. 다시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꺾여 있는 상태고, 이 매수세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밀어서 올라가는 이 모양새로 반등의 초반부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요즘 핫한 지역 인천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그게 다르죠. 최근 와서 보면은 그래프가 좀 안 이쁜데 붙었습니다. 아예. 매도세가 그냥 확 줄었어요.
1년 오면서 확 떨어졌죠. 예. 일단 20년 하반기부터 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매수세는 붙었죠. 예, 붙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인천은 계속 뜨거울 예정이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 다른 지역도 좀 괜찮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잘 연구하고 들어가시면, 요즘에 호가 올라가는 건 예전에 뭐 2억대 3억대 매물은 1000, 2000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외지에 들어오는 이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뭐 5천, 1억씩 레이팅이 돼서 퍼센테이지가 20, 30%씩 상승이 돼버립니다. 한 페이지당.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투자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인데 뭐 여유 자금이 노는데 접근한다. 그러면은 뭐 오히려 강남보다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훨씬 수익률 면에서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인천이 이렇게 강하고, 인천이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좀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도권, 특히 저가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이고, 부천은 좀 인천에 비해서는 덜한데, 이 불길이 부천까지 또 붙으면서 부천에 여러 가지 또 호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도 여러분들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경기 북부, 이제 신축 위주로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축 위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구도심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나 구리도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수요자들이 지금 찾는 섹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올 하반기 넘어올 때 좀 상승에 괜찮은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현상들을 보면은 저가 아파트들이 정말 돈이 되니까 자본들이 들어올까요? 수요자들 관심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거주 밀림도 있을 것이고, 또 자본을 적게 들어가는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 부담,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저가의 그 부동산에 좀 인기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주비 인상에 따라서 저가 아파트로 이 매수를 택하는 수요자의 행렬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사전청약 끝나면 내년에는 이연 수요가 또 시장에 다시 또 들어오는 현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의 인기는 상당 부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은요. 그래서 가격 말아올림 효과가 클 것. 아까도 언급드렸죠. 뭐 3억이라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는 게 아니라 5천, 1억씩 오르는 단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외지 자본이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한 키워드로 잡으면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의 최저가가 바뀌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예, 아파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또 생각하시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 4월 달에는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5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갈아타는 물건,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6월부터는 거래 가능한 물건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다시 걷어들이고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한 이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니까 거주비의 상승만 부담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에 본인이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본주의에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 있게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아파트들도 거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도 거래하기 어렵고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갔네,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또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청약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얼마 되지 않는 이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더 심화될 것이다. 기본적인 경쟁률이 심해서 당첨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정책적으로 또 대출 완화책 피고 있죠. 이 저소득층, 그리고 재산세, 9억에서 뭐 12억 구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완화책을 폈을 때 다시 숨어있던 매수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호재로 작용하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들어오는 자본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결국 상향되고, 지금 말하는 재산세 완화와 대출 완화는 모두 저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의 상승이
이 보다 눈에 크게 띌 수밖에 없는 부각되는 현상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가 아파트 상승률이 올 하반기에 유의해 봐야 될 부분이다. 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일요일날 했던 내용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수도권 6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에 괜찮은 아파트, 뭐 지금으로 따지면 4억 전후, 뭐 5억, 뭐 이 정도의 아파트들이 6억 구간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빨리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 그리고 내용 연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가 아파트 상승이 눈에 띌 건데 그건 특히 올 하반기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골라야 되는 상황인 실제 수요자라면 교통호재가 있는 그런 외곽 지역을 면밀히 따져보고 살펴보면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이 쉽게 매입을 하면서 이번 하반기의 웨이브를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요즘에 수도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공급도 올해 그리고 내년은 더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저가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의 키워드는 저가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멤버십 내용도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저가 아파트 중에서 호재가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것이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